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일본은 전례 없는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내렸다. 이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반도체와 IT 기업들은 수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보란 듯이 우리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수출 규제 품목을 연이어 국산화하며 탈일본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당시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2차 전지 업계는 또 다른 수출 규제가 발생한다면 영순위가 될 위험이 높았는데 그중 전기차 전체 원가의 4%를 차지하며 2차 전지 원가의 12%에 달하는 파우치 필름이 기술 독립을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친환경 배터리 업계의 숨은 강자. 2차 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며 라이징 기업으로 떠오른 주식회사 BTL 첨단 소재를 만나본다. 글로벌 미래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스마트 기기와 IT 기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의 심장. 2차 전지의 발전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주식회사 BTL 첨단 소재. 이 기업은 2차 전지의 원소재 중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핵심 부품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한 번 충전하고 버리는 거는 1차 전지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계속 충망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양극과 음극과 분리막 전해액, 그다음에 파우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감싸고 있는 외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동력은 2차 전지의 리튬 이온이 전액을 통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생성된다. 방전이 되면 다시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불산이 발생하여 전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알루미늄 타입과 그다음에 이런 파우치 타입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됐는데 현재는 경량과 박형 그리고 모양을 기역자나 니은자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파우치 타입으로 그 핸드폰의 경우는 다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파우치 필름과 케이스 두 가지 형태 모두 2차 전지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점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우치 필름의 기술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각양각색의 2차 전지를 주머니처럼 담아 밀봉해야 하는 파우치 필름은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 반면 케이스 형태의 외장재보다 가격이 비싸다. 원통형 케이스의 경우는 주변에서 일반 건전지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대신 변형이 어렵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BTL 첨단 소재는 납품처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용량과 용도에 따라서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으로 나뉜다. 자가 방전율이 낮아서 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 소형 파우치 필름은 안전성뿐 아니라 기기의 휴대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한다. 중대형 파우치 필름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두루 쓰이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차 전지 시장은 지금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2차 전지 또한 중국, 일본 등에서 제도적 지원이 활발한데 앞으로 국내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그 요구 특성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치와 캔 타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게인데요. 무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우치 타입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 또한 파우치 타입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은 산소와 접촉하면 불이 붙는 등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데 소형 파우치 필름은 이를 위해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 화학성을 높였다. 대형 제품은 필름의 가장 바깥쪽에 PET 필름을 사용해서 총 9개의 층 구조를 띠고 있다. 주로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만큼 기름과 휘발성 유기용제 등 위험 요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제조되었다. 파우치 필름 내부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화학성이나 그 기기적 특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트나 나일론이 바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CPP 필름이 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화학성이나 내부식성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파우치 형태를 띠게 되면 이게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갖게 되는 게 파우치 필름의 특성입니다. BTL 첨단 소재의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456시간.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직원들은 나노미터 수준의 오차와 싸워야 하기에 불순물 제로의 청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피디님, 잠깐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지금 저쪽 그 설비가 저희 전체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고요. 그 코팅과 그 합지가 이루어지는 그 공정을 저쪽에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품질이라든가 성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저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기서 만약에 결함이 난다고 그러면 제품 전체가 이거는 불량으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팅 합지 공정실의 롤투롤 자동화 장비는 고분자 필름에 접착제를 도포하며 여러 가지 금속과 안정적으로 접착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물 검출기, 피놀 검사기로 미세한 오류까지 발견할 수 있다. 코팅 합지 공정실에는 파우치 필름의 코팅과 접착, 건조를 겸한 드라이 라미네이션 설비를 보유하여 나노 마이크로미터급 방막 코팅이 가능한데 국제 표준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 중간 단계와 최종 단계에는 접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4시간 이상 적정 온도의 숙성실에 보관한다. 숙성실은 2차 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벌써 몇 달째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경화와 건조를 위해서 개발팀은 단연간 연구하여 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아무래도 이게 합지 공정이 저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합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온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 회사의 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기밀이라 그래서 각각 회사마다의 적절한 온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이 모두 집약된 완제품 단계의 필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곳은 엔지니어가 기기에 원하는 규격값을 입력하면 일정한 폭으로 파우치 필름을 절단해주는 슬리팅 공정실이다. 제품의 두께와 크기가 다르다고 해도 모두 이 설비 하나로 작업이 가능한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곧장 전량 폐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지금 고객사에게 의뢰를 받아 가정용 소형 전지에 들어가는 제품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 납품처에서는 휴대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형 제품을 원했기 때문에 두께 86 마이크로미터와 111 마이크로미터 2가지 모델을 모두 작업하고 있다. 이제 출하 전 제품을 포장 형태에 맞게 가공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간 제품 단계에 행했던 건품과 같은 방식으로 외관 품질 검사가 한 번 더 진행된다.
작업자가 당일 완성된 제품에 한해 외부 이물질이 발견되는지 긁힘과 주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 공정의 피드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약 5천 제곱킬로미터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BTL 첨단 소재. 생산 공장과 근접한 곳에 R&D 센터가 있어서 이곳으로 완제품 필름이 도착하는 즉시 대략 20가지의 엄격한 품질 규격 테스트가 진행된다. 파우치 필름의 대표적인 특성은 금속과 고분자 필름이 접착제를 통해 닫힌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인데 때문에 접착력 테스트는 2차 전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알루미늄은 그 리튬 2차 전지 내부로 이제 수분을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필름과 알루미늄의 접착 강도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품질의 파우치 필름은 리튬 2차 전지에 수분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또 다른 테스트는 성형성과 관련된 검사 항목들인데 파우치 필름을 얼마나 깊게 성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필름의 두께라고 할 수 있다. 7개 또는 9개로 쌓여있는 완제품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두께를 측정해야 하는데 만일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2차 전지를 완벽하게 감싸 밀봉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형성이 보장된다. 2차 전지 제조회사에서 평평한 필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깊이로 모양을 변형하기 때문에 국내 대표 화학기업과 동일한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온에서 청형을 했을 때 반드시 필름의 균열이나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놀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파우치 필름을 성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면과 면이 닿는 모서리라든가 면과 면이 맞닿는 꼭지점 부분이 제일 얇아지게 됩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와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고객사들은 어떠한 디자인으로 성형하더라도 배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길 원하는데 BTL 첨단 소재의 파우치 필름은 일본 수입품의 7mm보다 더 깊게 성형이 가능하며 9mm까지 성형해도 백화 현상 등 외관 불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금속 표면 기술은 물론 계면 간 접착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전지 재료 중 원가 비중이 3번째로 높은 파우치 필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데 무려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파우치 필름 시장은 현재 일본의 2개 회사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내 대표 3사의 수주량은 40% 이상 증가했지만 아직 우리 기업의 일본산 파우치 필름 의존도는 100%다. 이런 시기에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A급 품질을 구현한 BTL 첨단 소재. 일단 일본이 배터리 그중에 파우치 시장을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기술력도 다른 파우치 필름 제조업체보다 월등히 앞선 상태고요. 하지만 저희 BTL 첨단 소재는 축적된 기술과 그리고 이전에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 그리고 같은 연구 개발의 역사를 가짐으로써 이미 기술력과 그리고 품질을 월등히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거듭하면서 양국은 정치, 경제, 국민 감정에 틈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내 기업들 또한 위기감을 느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기존 고객사들로 하여금 대체 공급상을 찾는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고 저희 제품이 그 대안으로 부상함으로써 저희 수주 물량 증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 제품과 비교한 테스트를 보면 품질 면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0도씨의 고온에서 알루미늄과 실란트 필름 간 접착력이 일정 수치 이상 유지되는지 테스트한 결과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과충전 시 폭발하지 않을 확률이
일본 제품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형성이 뛰어나 양극과 음극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어 전지 용량도 늘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테스트의 기준을 국내외 경쟁사보다 한 단계 높게 관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웠다. 사실 그간 파우치 필름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 소재를 쓰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BTL 첨단 소재는 일본산 원료를 줄이고자 원료 개발에 몰두하여 2019년 소재와 제조 방면에서 특허 2건을 등록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 시장의 러브콜을 받기에 충분한 성과였는데 2차 전지 파우치형 필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BTL만의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격 경쟁력이고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히 일본 소재들도 국산화를 해야지만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국산화 비율을 50% 수준까지 달성을 하였고 2020년 말까지 국산화 비율을 90% 이상까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원료와 첨가제, 설비의 문제 때문에 수입품에 의존하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파우치 필름 개발은 사실상 이들과의 밀착된 협력이 없다면 힘든 분야다. 그 2차 전지용 소재 그 산업에 비해서 이 파우치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서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평가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 제품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나 또 하는 그런 인원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회사의 염원이 아닌 국가 산업의 열망 중 하나였던 2차 전지의 국산화. 그중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업계는 길고 험준한 여정을 거쳐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묵묵히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 보니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된 직원들. 100% 일본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파우치 필름을 내 손으로 국산화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일본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는 것에 고민을 한 결과 지금의 BTL 첨단 소재로 이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입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는 기업의 미래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들은 2차 전지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피부로 체감했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가 제일 큰데요. 제 미래를 좀 꿈꿔봤을 때 아무래도 BTL에서 일하게 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내 미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점 좀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가시죠. 두 사람은 회사를 세우기 전 2차 전지 소재 연구를 오랫동안 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 분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기술 장벽이 높은 파우치 필름 양산은 융합 기술을 보유해야 가능한 일인데 회사는 파우치 필름 제조와 소재 그리고 설계 전문 인력을 구축해 최상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결실인 제2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다. 예, 저희 설비가 수직 수평이 굉장히 엄격하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했는데 이 평탄도나 이런 게 잘 됐는지를 바닥 높이에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잘 맞은 것 같습니다. 파우치 필름 제조사 출신인 대표는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많다. 외관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직접 체득한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하다. 단일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회사에 쏟으면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었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기 위해 직원들과 땀 흘려 털을 닦았다. 새벽까지 그 저희 기계 프레임을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둘이서 냄새 맡았고 다음날 저 네, 머리가 아파서 둘이서 그거를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비가 돌아가서 저희 제품이 나오고 그런 제품이 출하도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 2호기까지 들어오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겪고 또 그 많은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노하우가 축적된 것들이 여기에 또 되고 또 이것과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상무사고 계속 쭉 나갈 거니까 1%의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올해 2월 발표된 한 리튬 2차 전지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배터리 수요가 2019년에 비해 17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은 전기 자동차와 전기 비행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이 주도할 것이다. 회사는 이미 이러한 트렌드를 읽고 해외에 먼저 진출했는데 2019년 중국의 수출 신호탄을 터뜨린 후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18세기에는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21세기에는 2차 전지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S사와 L사 그 외에 뭐 4-5군데의 2차 전지를 만드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이 제조사들은 세계적으로도 탑 랭크에 속해하는 굉장한 수준을 가진 그런 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핵심 소재에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의 미래는 매우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L 첨단 소재는 머지않아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완전히 규제하는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2차 전지 외장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파우치 필름 국산화에 뛰어들어 일본과의 경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주식회사 BTL 첨단 소재. 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세상과 세상을 잇는 힘, 우리가 바로 히든 챔피언!